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금 베트남에서는 다시 박항서 예찬론이 뜨겁습니다. 박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전에서 중국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베트남이 중국을 3대1로 이기면서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팀에 두 가지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베트남이 축구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이기는 역사를 만들었고, 또 하나는 베트남 축구가 처음으로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승리를 만끽한 것입니다. 베트남 축구 역사에 남을 두 가지 이정표를 세운 날, 경기 직후 박항서 감독을 향한 베트남 언론의 기사들은 칭찬으로 도배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20 동남아 축구연맹 스즈키컵에서 우승을 놓쳤고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연이어 패하자 언론들은 박항서 감독에게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이런 기류가 중국전 이후 갑자기 급변해버린 겁니다. 특히 베트남은 과거 그들보다 위라고 여겨왔던 중국을 이번 예선전에서 완벽하게 꺾었습니다. 베트남 언론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경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항서 감독은 오히려 담담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베트남 팬들은 이번 대회에 욕심이 나는 것 같다. 우선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란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한국말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모든 일에는 과정이 필요하다. 오늘은 베트남이 이겼고 최선을 다했지만 계속해서 이기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다. 베트남 축구의 현실을 명확히 직시한 것인데요. 이어 박항서 감독은 이길 때만 좋아하고 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불같이 달려들어 비판하기에 급급한 베트남 언론들에게 들으란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리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한 선수들의 노력으로 미래를 판단해달라. 이기지 못해도 다시 하면 된다. 이에 베트남 기자들은 베트남 대표팀을 언제까지 맡을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박 감독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계약은 2023년 1월까지 유효하다. 남은 시간 동안 베트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무리 베트남 언론이 다시 칭찬 일색으로 돌아서도 내 계약은 1년 남았다고 분명히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곧 베트남 언론에 보도됐고 베트남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지난해 11월 베트남 축구협회와 2023년 1월 31일까지 1년 연장 계약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사실 박항서 감독으로서는 바로 전날까지 자신을 경질해야 한다고 비난하다가 중국전 승리 이후 갑자기 칭찬으로 도배를 한 베트남 언론에 대해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을 겁니다. 지난 27일 베트남 축구 대표팀은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B조 7차전 호주 원정 경기에서 0대4로 크게 패했습니다. 경기 후 상대팀인 호주는 베트남 대표팀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의 노력은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돋보였다. 계속 뛰어다녔고 멈추질 않았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호주전 패배 이후 정작 베트남에서는 박항서와 이별할 시간이라며 부진한 성적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호주에게 대패한 날 베트남 축구 전문가 카멘색은 호주전은 90분 내내 공 없이 뛰어다니기만 했다. 박항서와 함께 베트남 축구는 정상에 올랐다. 반대편 언덕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이미 정상을 찍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감독을 교체할 것이다. 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언제부터 베트남이 축구로 호주를 이길 생각을 했다고 감독 교체론까지 들먹이는지 황당하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베트남 입장에서 호주전은 예견된 패배였습니다. 호주와는 객관적인 전력 차도 컸고 또 원정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박항서 감독의 목표는 처음부터 2월 1일 열리게 될 중국과의 홈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박 감독의 예상대로 베트남은 홈에서 열린 중국과의 경기에서 모든 전력을 다해 사상 첫 1승을 거두게 됩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 7전 전패의 성적은 분명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해 처음으로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한 팀입니다. 박 감독이 아니었다면 최종 예선에서 참가조차 해보지 못했을 팀이었지만 베트남 여론은 이런 사실을 또 잊고 박 감독에게 비난만 퍼부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전 승리 이후 갑자기 박항서 예찬론이 펼쳐지니 박 감독은 이런 베트남 여론에 이제 놀랍지도 않은 듯 시종일관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베트남은 총리까지 직접 나서 박항서 감독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베트남 판민진 총리는 경기 직후 박항서 감독을 포함한 대표팀 전원에게 봉투를 전달하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찐 총리는 베트남 역사에 기록될 대단한 승리였다며 수고한 박항서 감독과 선수들에게 세뱃돈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국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의 관광 산업은 초토화됐고 실업자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은 1,8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베트남 GDP의 9.2%에 달하는 3조 9천억 원의 외화 수입이 관광객으로부터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해외 관광객은 3,500명에 그쳐 베트남 경제의 큰 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 베트남 정부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인프라 투자에 17.5조를 투입하고 관광객 입국을 전면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관광 부흥책을 동시에 실시해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시점에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놀라 열었던 국경을 다시 닫았던 베트남과 태국 등은 최근 관광산업 재개를 위해 걸었던 빗장을 다시 풀기 시작했습니다. 관광산업이 아니면 이들 나라에 갑자기 외화가 들어올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태국은 지난 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는 무격리 입국을 시행하고 있고 베트남도 해외 입국자의 격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줄였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올해 들어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1개국과 정기 항공 노선을 재개했습니다. 중국에도 정기 항공편의 재개를 요청했지만 중국은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따라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베트남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나오자 다급해진 베트남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해진 시점이었고 때마침 박 감독의 대표팀이 중국을 누르자 이를 통해 한국인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베트남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자마자 가장 먼저 한국의 화력발전 수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월 2일 삼성물산이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그룹의 자회사 페트로베트남 전력이 발주한 연짝 3, 4호기 복합 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베트남 정부가 발주한 첫 번째 고효율 가스 복합 화력 발전 사업입니다. 호치민에서 동남쪽으로 23km 떨어진 산업단지에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총 공사비 1조 원대의 대형 프로젝트로 삼성물산이 전체적인 공사를 주도하게 됩니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망 확충에 1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수주를 토대로 앞으로 베트남 내 복합발전과 LNG 터미널 연계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간 베트남이 보여준 오락가락하는 모습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당장 축구만 봐도 불과 며칠 사이에 이 정도로 달라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호주와의 최종 예선 7차전에서 패하자 베트남 언론들은 일제히 이제 박항서 감독과 이별할 시간이라는 둥 다른 감독을 알아봐야 한다는 둥 비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게 이기자 박항서 감독이 역사를 새로 썼다라며 박 감독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기라고 하는 건 욕심이다. 남은 기간은 1년이다. 이렇게 여론을 뒤집고 기자회견에서 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박항서 감독이 실력으로 중국전에서 대승을 거두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분명 기회의 땅입니다. 하지만 자주 돌변하는 정책과 여론은 외국 기업들에게 신뢰를 주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일본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시장에서 일본을 누르고 실속을 잘 챙겨왔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베트남의 오락가락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실력과 기술력으로 승승장구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